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초대 손님을 방송 전에 잠깐 뵀는데요. 한판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시래요. 근데 오늘 걱정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참여하시기 전에는 사랑했는데 본인이 출연하시고 다시는 안 보실까봐 걱정인데요. 저 애청자시라 그러니까 살살 오늘 다뤄줘서 우리 저 방송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마당발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충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재구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데 마당발, 작은 거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주요 행사장에 가면 네. 항상 계신다.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그 사람 그 핸드폰 번호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6,700명 정도. 6,700명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5,000명 최대 인원이고 밴드에 총내가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한 4,000명. 예. 뭐 소중한 인맥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가족하고 뭐 생활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집에 꼭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5시간? 거의 집에 퇴근하고 오시니까 주무시는 시간만 잠깐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필수입니다. 예방을 못 하니까. 그건 뭐 집이 아니라고 그냥 주무시는 공간 정도. 사실은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관치에서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주민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주민자치라고. 주민자치회나 뭐 주민자치 위원회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그 건강, 여가. 건강, 여가? 그러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좀 듣고 보고 느끼는 댄스 스포츠라든지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강과 여가?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협동 정신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얻은 것을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나눔을 역할하는 매개체를 만들어주는 게 한 부분이 있고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동장이라든지 공직자들은 와서 보통 1년 이내면 가요. 그러면 장기적인 수립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 탑대성 동시가 사는 동네 같으면은 동부 배수지가 있어요. 배수지가 없어진 지 15, 16년이 됐어도 그대로 많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속 선상의 어떤 그래서 정책이 안 그것을 우리가 제안하고 만들어서 협의하고 건의하고 지역민들한테 필요하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주민자치라는 말은 시민자치나 주민자치라는 말은 주민들이 한 날짜에 광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그 정책이나 의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결국은 행정의 좀 보조적인 역할, 자문 정도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행정 자문이나 보조의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봉사 활성화위원회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학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라는 말은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치를 하는 방식.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 중에서 단체자치에 비교되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들어보면 주민자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이 있고 사실 주민자치는 그러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간선제인 지방의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일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찾아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걸 찾아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진천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주민한테 예산을 줘서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투표까지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억 정도를 지금 군에서 그 예산을 주는데 그것은 군에서 일체 타치를 하지 않고. 근데 원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원래 시도 의원들이 지금 하고 시군구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이게 지방자치의 근간은 이제 그 주민을 대표해서 시군 의원들 또는 도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군 도의원들인 어떻게 보면은 정당 공천이라는 하나의 그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치 정당에 예속되어 있고 또 정파적으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주민을 대변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의회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의회나 정당에 대한 불만이나 이 엄청이 많잖아요. 엄청이 높은데 사실은 시민들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거는 의회와 정당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 안에서 고치려고 그래야지. 또 요거 말고 또 다른 대표단체, 대리단체를 세워요. 요거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똑같아질 거로 봐요. 여기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심 똑같아져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제 그 정당 공천받은 시도의원들하고 일단 반목이 심하고 갈등이 심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 정치의 어떤 발판을 삼거든요. 거기다가 시의원 나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커올 놈은 자기하고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결국 또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경쟁자가 계속 이제 시도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잘 견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잘 만들어 가는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 주민자치위원장을 갖다가 위촉을 동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현실적으로 좀 동장이 만약에 위촉을 하는데 그 재선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동장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는 거예요. 뭐 이런 그 주민자치하고 상당히 어긋나는 거예요. 진정한 주민자치가 그렇죠. 아니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권한이 동장 위주로 되어 있고 또는 시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동 영향이 없고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주민 참여 또는 거기에서 프로그램 또 봉사 이런 게 주어졌었는데 2013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지역이 설정돼 있어갖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명권 또는 위촉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받은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또 우리가 실제 갖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지금은 뭐 좀 편협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주민대표 몇 명, 그 지역에 그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의결 또는 예산, 집행,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까지도 지금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뭐 사무실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서류 하나 제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서류 같은 거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기네가 짜고 그러는데 그건 결국은 그 공무원이 그걸 갖다 맡기고 공무원이 그 뭐 결국은 공무원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없는데 물론 이 동과 물론 그런 그 뭐 갈등이 없는 데는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처럼 이렇게 조례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00대 안에 주민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주민자치가 같이 한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정이고 또 그것이 지금 충남도 조례에도 나와 있고
아주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 사무국까지 운영해서 직원도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주민자치 사무국장을 운영하고 또 사무실도 공간도 만들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200개 그 읍면동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법제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주민자치는 조례나 또는 법적인 제도보다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광주, 울산 이런 데는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예. 단체장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가신 시도는 주민자치를 엄청 활성화시켜 놓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현실적인 비자율성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문제 삼고 싶은 게 주민자치 말 그대로 자치라는데 자치성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테네식의 뭐 직접 민주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대표거든요. 주민의 대표라고도 이제 직접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자치란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럼 대표 주민을 대리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요. 없죠. 대표성도 없습니다. 주민자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NS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할수록 이 규정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지금 저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천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그 진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보통 한 2,000명, 3,000명 모여가지고 각자 투표를 합니다. 또 안을 낸 것을 예산을 또 배분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여기 또 개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일체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기서 타치를 안 해요. 주민들 스스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의원이나 시장 군수 또는 불러다가 면장 불러다가 토론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걸 우리 스스로 뭐 우리가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처럼 그렇게 이제 잘 발전하고 가면 좋은데 거기에는 통장 부분이 있죠. 통장. 최일선 행정조직이 통장 반장 조직이 있고 여기 또 뭐야 또 주부 또 그런 단체 모임도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미묘합니다. 미묘하고 그 주민자치 이 부분들을 김정은 기자님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아시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많이 알고 계신 거죠. 한 달이 그쪽 좀 잘 그러니까 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까 통장 뭐 반장 얘기 나와지만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장은 집행부가 하는 것을 주민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가 끝.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나 여기에 건의하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하는 행위가 더 틀리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지방 분권의 문제점, 분권화 운동의 문제점이 더 지적하니까는 제가 지방 분권 운동 반대론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자치도 찬성이고 참여민주주의도 찬성이고 지방 분권 다 찬성인데 다만 이러한 담론이 나오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거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새마을회나 새마을 분유회 이런 거랑 다를 게 사실 없어요. 저는 만약에 주민자치 자치성과 대표성을 갖도록 법 규정을 아예 헌법으로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주민자치라는 건 자치도 없고 대표성도 없다는 거지. 새마을회 분유회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게 또 활성화가 되면 지방의회도 좀 그렇죠. 진짜 대표는 주민의 대표는 지방의회죠. 의회고 정당이지. 무용론이 또 나오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회를 없애고 그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해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 앞으로 주민자치의 방향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가고 아니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지방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간접적인 수렴을 하는 거고 지방의회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하고 주민자치의원하고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돼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의견을 들어서 시나 도에 가서 그걸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주민들. 근데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견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사실 순수성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이 참
그렇죠. 좋은 점이 많죠. 주민자치는 원래 또 정당에 가입이 또 안 돼 있고 주민자치의원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뭐 자치위원장 그만둬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를 10여 년 동안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충북도만에다 15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의원이 약 한 3,80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시민활동가도 들어가 있고 대학 교수도 들어가 있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그 맞는 컨셉을 가지고 뭐 제천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뭐 저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화 사업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또 소득 장려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낭성 같은 데 가면 로컬 푸드 직접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 바람은 어떤 쪽입니까? 바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민 참여, 주민자치를 국정과제로 놓고 우선 지방분권과 동시에 헌법 개정에도 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에서 고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의결 또는 예산까지 주어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아마 머지않아 지금 하고 있으라 생각하고 제가 10여 년 동안 뛰어다닌 이유가 그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뛰어다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의 방향은 말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또 지역을 이어갈 수 있는 주민들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외람됩니다만은 좀 이따 6.13 때 이제 나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뭐 저 지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제 오늘 또 방송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의회에 계신 또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하튼 간에 어떻게든 한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해봐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전에 이렇게 이제 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금은 뭐 저 연륜을 볼 때 나이를 볼 때 출마는 늦으셨지만 그런 뭐 오해나 권유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정치를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정당 공천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포기를 했고 그 후에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저는 사실 뭐 예람 때 말씀 같으지만은 제가 시도의원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또 제가 사회활동 하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단체장이나 뭐 이런 맡고 뭐 의원이나 시도의원에 나갈 건 아니다. 더 그건 위로 아니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시도의원들이 보시면서 할 텐데 제가 사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거긴 급이 나죠. 그죠? 근데 그 우리는 솔직히 자격도 안 되고 거기에는 또 내가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치를 꼭 의회나 여기 가는 것보다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마당발이고 또 달변이고 또 모임도 많이 갖고 그런 오해도 실제 받았고 그럼 아마 정치를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정치를 하시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좀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다 하면 뭐 지방의회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거기부터 싹친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그 우리 주재구 위원장 같은 분들이 좀 많아야 우리 주민자치도 발전이 되고 우리 사회도 발전이 되는 거죠. 오늘 토크를 하면서 중요하게 나온 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주민 자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 하나. 탑 대성동에서는 주재구 위원장님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거. 다른 동은 다른 동 그것도 문제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계신 경쟁자들이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던져주십시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제구분이라는 걸 이름에다가 분자를 하나 붙여서 주제구분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그 연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제가 봐도 제가 이제 어떤 취재 일선에 가봐도 그렇고 앞으로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그 주민 예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좀 해주십사.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제를 구분해서 그랬으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퍼져 있는 이런 그 힘들을 한두 군데 모으면 아마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예. 끝내기 한판 변호사님. 독일의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때론 가장 비현실적이고 때론 가장 반현실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치나 분권, 참여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저 자신 이거 반대하지 않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러한 자치, 분권, 참여라는 말이 생성이 되고 유포되고 소비되는 이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말들이 현실 정치, 현실 정치인, 현실 정당들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치나 분권이나 참여라는 말들은 정치를 개혁시켜서 정치를 참여를 독려해서 시민들한테 정치 참여를 독려해서 정치를 개혁해서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자는 건데 오히려 현실 정치, 현실 정당, 현실 의회를 조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참여나 자치나 뭐 이런 그 담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길은 기존에 있는 공식의 제도 절차, 이 의회나 정당을 이용하면 되는데 괜히 옆길로 가서 이걸 비난한다고 그러면 점점 우리 민주주의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여튼 다른 얘기들 다 괜찮은데 뭐 그저 정치 정당 이런 얘기 나오시면 그 핏대를 세우고 그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저는 현실 사회를 개혁하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의회와 정당의 힘을 강화시켜야.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개혁이 될 수 있지. 그런 상황이면은 자치나 분권 가지고는 안 돼요. 위원장님 같은 분 자꾸 만나면은 그저 설전만 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은 이제 담아내는 그릇이 이제 안경도 틀리기 때문에 안경도 보셨어요. 예. 이 담아내기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이 주민자치라는 틀이 없다 보면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가 주민자치를 현실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살살 좀 하세요. 안경까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뭐 주민 참여 또 주민 자치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눠봤는데요. 실제 댁에서 시청하셨던 것과 직접 참여해서 주민 참여를 하듯 방송 참여를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까 그러시는가요? 다음부터 이거 안 봐.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리얼 토크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걸러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도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건 시청자나 주민들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기 주장만 역할을 하는 거지 옳고 그런 걸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맞습니다. 이 시청자나 주민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과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그것이 또 중주가 모아질 겁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우리 오늘 한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말씀엔 동의하시나요? 나중에 이제 언론 문제에 대해서 참 그럴 수 너무 넓으셔 이제 언론의 역할. 주제 구분은 절대 앞으로 안 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해서 어떤 주제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왜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내가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불러준 노래고 또 누구를 만나도 행복을 내가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만난 게 행복이고 또 당신 없는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투게더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